K방산 잭팟이 북유럽에서 또 터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차세대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미국 거와 또 우리 다연장 로켓 천무를 검토를 해왔는데요. 최종 우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기인부 하달 일반 사격 무장 완료. 쏴. 이게요, 몇 천억이 아니라 거의 조 단위 규모의 잭팟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게 꺾은 게 경쟁 상대가 미국의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동포병 로켓 하이마스가 천무와 경쟁을 했는데 천무가 한마디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천무는 요즘 K방산의 효자 품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이 희소식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마스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반격을 할 때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정밀 타격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무가 사실 초기에는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하이마스의 대체제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술 경쟁력이라던가 가성비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성비요? 아니 근데 이경미 변호사, 단순히 그냥 가성비 좋다고 선택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에서 좀 차이가 많이 큰데 일단은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70km 사거리 미사일을 최대 6발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무 같은 경우에는 80km짜리 미사일을 12발을 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거리도 중요한데 이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300km 미사일을 한 발만 쏠 수 있지만 지금 천무 같은 경우에는 그에 육박하는 290km짜리 미사일을 2발을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재원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서 이게 단순히 가격적으로 가성비만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재원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납길 역시 또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천무가 제가 북유럽 얘기를 드렸지만 노르웨이가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지난달에도요. 보면은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이렇게 낭보를 좀 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노르웨이까지 지금 뚫게 된 거죠. 이 정도면 효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일단 대체 어떤 무기예요? 네, 이 천무. 한자어를 풀이를 하자면은요, 하늘을 뒤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많은 로켓탄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제히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명으로 강철비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300발의 구슬 폭탄, 이거는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무는 발사 차량 한 대로 1분 안에 로켓 12발을 연속 발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로켓의 경우에는요, 최장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거리 한 80km 되는 유도탄이 순식간에 이게 연속으로 막 발사돼서 목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기습 공격에도 강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차에 실으니까 기동성도 우수한데 이게 또 이제 넓게 포진한 적을 한 번에 쓸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천무가 시속 80km에 초탄 발사도 무려 7분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또 빠른 대응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우수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탄착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m 이내로 대량의 화력을 정밀하게 집중시킬 수가 있어서 뭐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서도 아군 피해 없이 이런 공격 원점과 중심 타격이 가능하다는 그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요? 그 장사정포 하면은 그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 때 등장하는 그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재래식 무기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런 장사정포요? 저렇게 해안가에 쫙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천무가 어떻게 제압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게 되면은 북한군이 지금도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화력이 바로 장사정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성 금천 지역의 북한군 2군단 포병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부분 동굴 진지 같은 갱도에다가 숨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사격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방공망 무기 요격을 통해서도 이것을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다, 위력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시간당 뭐 8,000발씩 이렇게 쏟아붓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자주포와 장사정포가 그 사정거리 65km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밖에서 발사를 하더라도 우리 장사정포가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군의 도발 원점, 우리 킬체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점 타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이남에 바짝 붙여서 쏘게 될 경우에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주요 사령부 이런 것들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신경 쓰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방어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효자 또 수출 품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잭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이게 지금 뭐 이제 수조원대 잭팟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큰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바로 이제 캐나다인데 지금 이거 따내려고 총력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데 이게 무려 60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연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서 이 대통령의 친서까지 지금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 잠수함도 소개를 하고 그 마인드가 정말 좋은데 내 아들과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도 하고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런 표현이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5스타 호텔처럼 만들고자 한다. 그 잠수함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을 들여가면서 지금 홍보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잇따라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